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부르라. 안녕하세요, 마미아입니다. 오늘은 2018년 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부르고 싶었던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상록수라고 알려져 있죠. 이 노래를 아직은 끝까지 못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아직 다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 번 들어봤는데요. 이 목소리도 저의 원래 목소리가 아닙니다. 조금 더 지나면 목소리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정말 제 원래 목소리로 아주 근사하게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볼까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앞부분만 살짝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이 노래가 굉장히 좀 길어요. 초입 부분이 3절까지 돼 있고 후렴구가 또 2번 나오고 그래서 꽤 긴 노래인데요. 얼마 전부터 이 노래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가사도 너무나 마음에 들고요. 리듬도 너무나 마음에 들고요. 이 노래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끝까지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굉장히 자주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애창하는 노래가 몇 곡이 있는데요. 꼭 이 노래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 가사와 그 뜻에 동화가 되셔서 혹시라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거를 너끈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노래로서 가슴속에 간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처음 제가 선택한 주제는 리스트에 관한 주제입니다. 리스트를 그렇게 많이 만드셨다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정치권에서 보자면 편을 갈라서들 그렇게 계시죠? 뭐 좌파 우파 그런 말씀들도 하시고 뭐 진보 보수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것까지는 좋은데요. 그것까지는 뭐 어떻게 팔을 만들지 마라, 뭐 함께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국가 차원에서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불이익을 주거나 한다. 이건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기사를 이 내용 말고 다른 기사들을 좀 읽어봤는데요. 보통 회사들에서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객들에 대한 리스트를 만드는데 뭐 VIP를 비롯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고객부터 굉장히 악성 고객, 안 좋은 고객들까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고객은
서비스를 거절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서 하는 서비스인데 악성 고객이라고 해가지고 그 서비스를 못 받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VIP 고객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방향이니까 굉장히 선호하고 하는데요. 그 블랙리스트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그 서비스를 아예 거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고객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끔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법이 미비하다면 입법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서비스는 공정하게 제공을 하되 악성 고객들, 그러니까 회방을 놓는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고객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끔 하면 되죠. 근데 그거를 국가에서 했다. 일반 사기업에 대한 것도 이렇게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국가에서 했다. 국가에 굉장히 큰 이득을 주고요. 그런 분들은 뭐 유공자 분들을 비롯해가지고 뭐 의사자분들 뭐 이렇게 해서 많은 혜택을 주시죠. 그거는 긍정적인 방향이니까 좋은 거고요. 근데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요. 그것도 정치 성향이 다르고 그 현 정부를 반대를 하고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 리스트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했다. 이런 생각을 일으키고 이런 생각을 시행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전 정부가 지금 굉장히 그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적폐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모든 정책들은 공정해야 됩니다. 절대로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불이익을 줘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끔 그렇게 입법 절차를 자꾸 보완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쪽으로 해나가야지. 그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이유도 그거죠. 그냥 너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교화를 시키는 거죠. 교도소라든지 뭐 어떤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게끔 해서 거기에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교화를 시켜나가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그런 게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좀 더 보완을 계속 시켜나가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정치 성향이 다르고 지금 현재 정부를 비판을 했고 뭐 이랬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다는 것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거를 완전히 백지화를 시키세요.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세요. 그런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일지라도 정당하게 법적으로 처벌을 하시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거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차별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주 공정한 국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거를 올곧하게 전부 다 해주십시오. 비록 범죄를 저질렀고요. 그렇게 안 좋은 일을 국가에서 했을지라도 법으로 처벌을 하면 됐지, 더 이상 어떤 차별이나 역차별, 그 다음에 어떤 불이익, 이런 것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러게 죄를 짓고 했던 사람들은 언론에 다 공개가 됐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나중에라도 동사무소에 간다든지 어떤 뭐 국가기관에 이렇게 뭐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사람이 비록 미울지언정 절대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죠. 이거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예전에 굉장히 탄압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절에 그 울분을 가지고 정치권에 뛰어들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불이익이었어요.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억울했고 화가 났고, 그래서 그것을 바꾸고자 그 모든 것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금 개선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그 방법이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불이익을 주고 했던 사람들이 옳지 않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각종 데모가 일어나고 길거리가 온통 체류탄과 어떤 돌멩이, 뭐 강목, 횃불 이런 걸로 점령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악순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없어야겠고요. 그거를 헤쳐나가는 방법도 올바른 방법이어야 되죠. 폭력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법과 제도, 절차에 따라서. 그게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게 옳은 방법이고 그게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이 화를 계속 참아야 되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그 방법이 가장 옳고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후유증이나 이런 게 전혀 없죠. 그렇게 뭐 정권을 바꾸고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반대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또 다른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공정하게 처신들을 하시고요. 절대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스트를 작성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리스트에 관한 거는 여기서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완전히 백지화를 시키세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지금 정보조직에 관한 그런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정보조직과 뭐 검찰, 경찰에 관한 그런 개선 사항이요. 뭐 좋습니다. 다 좋고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거를 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뭐 아주 마음에 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보조직과 관련이 돼 있었죠. 제가 여러 번 적은 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불투명한 조직이 원인이다. 모든 조직을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적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심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인간의 심리가 이 죄의식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기가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정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타인들이 고통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고자 지금 법이라든지 이런 규제, 통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게 정보 조직이고요. 근데 이 정보 조직이 불투명하게 운영이 되면 이 정보 조직이 범죄화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직접 겪었고요. 아주 뼈저리게 실감을 했습니다. 모든 거를 투명하게 운영을 하세요. 정말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범인을 잡는데 너 범인 잡으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가면 범인이 다 도망쳐버리지 어떻게 그걸 잡을 수 있냐. 몰래 다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덜미를 탁 잡아야 범인을 잡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절반은 옳고 절반은 틀린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범죄를 잡는 게 옳죠. 그래서 처벌을 해야 되고 다시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게 옳습니다. 그게 정의고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으로는 그 범죄를 다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정보 조직원이 감염이 잘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시가 소홀하기 때문에, 감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범인을 잡으러 간다라고 말을 해놓고 가는 도중에 이미 그 범죄와 범인은 범죄를 못 저지르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범인이 잡히겠죠. 그 과정 내에서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을 해도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모든 것을 투명하게 운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직들, 이거는 잠재적인 범죄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범죄가 저질러질 확률이 매우 높다. 지금 정보조직 이렇게 바뀌어서 막 뭔가를 하고들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참담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예상한 바로는 그 정보 조직이 범죄화 돼가지고 저질러진 이 범법 행위들이 아주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리스트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한때는 이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정보 조직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큰 발표가 있는 이 계기가 아주 큰 계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인 제가 느끼는 이게 아주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그 국민이 얻을 수 있는 정보, 뉴스라든지 뭐 이런 각종 뭐 소셜 서비스라든지 여기에서 얻은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예상을 했었고요. 이제 바뀌어가는구나 라고 그 계기가 지금 발표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절대로 리스트를 작성하지 마시고요. 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지 마시고 그 범죄를 저질렀던 정말 화가 나가지고 정말 꼼밤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게 대하시고 반드시 법으로 처벌을 하시고 그 처벌받는 장소에서 교화가 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이게 반복되지 않고요. 여기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의식에 물들지 않게끔 반드시 적절한 감시 통제가 이루어지는 정보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되죠. 특히나 자금에 대해서, 써지는 자금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영수증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다 보고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불투명하게 운영되었던 정보 조직들과 거기에 써졌던 자금들, 또 그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하부 조직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남아있는 그 세력들이 또다시 이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 좋은데요. 현재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는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생각이 잘. 그래서 어떤 계기가 필요해요. 그게 가장 심한 경우는 그 일을 그만두는 거겠죠. 그리고 그 그만둘 정도로 잘못을 했으면은 어디에 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가장 심한 경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거기에 이미 가담이 돼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시 그 일을 자신들이 주동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고리를 끊어야 되죠. 그게 되려면 자금이 더 이상 투입이 되면 안 됩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좀 배고플지언정 그 일을 완벽하게 그만두고 정신 개조를 해서 다른 일을 하게끔 그 여건을 마련을 해주셔야 돼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제도 가지고 그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만 처리를 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고용보험을 신청했을 때 공정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지급을 해주면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죠? 여기에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그러게 조직들이 불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그 자금들 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라든지 뭐 이런 자금들이 그냥 영수증 처리 없이 이렇게 써지고 하는 것들은 이미 그렇게 싸워왔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계속 쓰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밑에서 그렇게 뭐를 공작을 하고요, 싸우고요. 그리고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반복이 돼야 되겠어요. 그에 대한 피해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봐서 이런 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뭐 법적으로 처벌을 하자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고리를 끊자 그거예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거죠. 그렇게 불필요한 싸움을 왜 하고 있습니까? 이미 그 작용에 들어가 있어서 좀 헤어나오기 어려운 사람들은 개과천선을 하는 그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이지 않는 게 좋은데 계속 그렇게 그 일을 고집을 하면 가장 안 좋은 방법으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작용에서 벗어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리스트와 정보 조직 이거 반드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제가 알기로 특수활동비를 계속 줄여나간다라고 들었어요. 몇 년 동안. 저는 좀 그 기간이 길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직접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좀 빨리빨리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 조직을 투명화시키고요. 뭐 수사, 뭐 이런 전부 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테러 방지법이 시행이 됐죠.
그리고 사이버 테러 방지법도 지금 뭐 입법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번에는 통과가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게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돼요. 그 투명하지 않으니까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반드시 투명하게 운영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 투명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태방법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아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조사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거기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보고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되죠. 뭐 범인이 도망갈 거다 어쩔 거다 이런 걱정들은 아까 말했던 그것과 그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해서 도망갈 거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어땠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투명하게 운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해주시고요. 절대로 불이익을 준다든지 감정적으로 대한다든지 이런 거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공정하게 모든 거를 대해 주시고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더 이상 싸우지 않겠죠. 그러면 국가도 더 좋아질 테고요. 국민도 살기가 더 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는 의사표현에 관한 거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인터넷에 글들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보시고 저한테 의사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의사표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틀리다면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이렇고 이러이러한데 왜 이렇게 적어놨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좋은 방법들을 쓰시죠? 그분들, 그러니까 안 좋은 방법들을 썼던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런 거를 해보고 싶으시면 직접 쓰시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고요. 대한민국은 누구나 그런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썼던 글에 대해서 아주 올바르고 정당한 방법 그리고 예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좋은 방법들을 하실 거면 그냥 안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이분들의 심리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들은 과연 어떤 심리 상태를 갖고 있는지. 일단은 자신들은 손해를 보기가 싫습니다. 불이익을 받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쓸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죠. 이건 도대체 어떤 심리죠? 이런 사람들은? 당부드리는데요. 직접 쓰세요. 직접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직접 쓰면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폭언이라든지 그렇게 안 좋은 제스처라든지 뉘앙스 이런 것들을 그 열정 가지고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 그 다음에 소셜 계정에 쓰시면 어떨까요? 그럴 용기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쓰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괜히 잘해보려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쪽으로 이렇게 자신을 활용하지 마시고요. 자신이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이 정도만 말해도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의사 표현을 할 때 예의 있게 하자고요. 화가 난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하시면 상대편은 굉장히 안 좋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입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겪은 건 아니지만 그 댓글로 해가지고 폭언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쉽게 신고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영향이 안 좋게 미쳐질 뿐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본인 계정에 차분히 적으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적으면 되죠.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말했던 앞에 3가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럴 만한 용기가 없거나 자신은 불이익을 받기 싫고, 근데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의사 표현을 하는데 아주 안 좋은 방법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제는요, 대학교 논문 시스템을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심심하지 않게 계속 나오는 안 좋은 내용들 중에 논문 표절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양심에 비추어서 안 좋은 것이고요. 또 제도가 미비해서 그런 게 더 부추겨지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앞서 말했던 그런 내용이죠. 사람들이 죄의식에 물들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적절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네,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논문 검색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검색 시스템에 넣는 거죠. 그러면 이미 데이터화되어 있는 기존의 논문들과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일치를 하는지. 그러면 표절이 아예 없어지겠잖아요. 그렇죠? 표절을 할 수가 없게끔 그렇게 되는 거죠. 오로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논문을 써야 됩니다.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어떤 점들이 좋아지겠습니까? 정말 실력 있고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교수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떤 점이 또 좋아지겠습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유능해져요. 왜냐하면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한테 교육을 받으니까요. 그러면 또 어떤 점이 좋아지겠습니까? 국가가 굉장히 뛰어나집니다. 제가 트위터 공식 계정에 이야기를 했던 오로지 실력으로, 그게 실현이 되면 아주 많은 것들이 좋아지죠. 오로지 실력으로. 훌륭한 인품이 가장 뛰어난 실력이다. 대부분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유능한 사람은 인품이 좋습니다. 인격이 훌륭하죠. 인격이 훌륭한 사람한테 그런 지혜가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분들이 그러죠. 인격 수양을 해라.
라고 하는 게 그런 사람들에게 그 뛰어난 유능함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층에 정착이 되면 아주 많은 것들이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지를 못했던 게 그 리스트, 정보 조직 다 이렇게 연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밑에서 싸우고 있고 뭔가를 쑥덕쑥덕 하고 막 하니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겠죠. 왜냐하면 자기 의견을 따라주는 사람, 자기 편 이런 사람들 교수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화 시키고 뭐 모든 걸 그렇게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바꿔나가자고요. 오로지 실력으로. 네, 우리 대한민국 양궁이 전 세계에서 1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오로지 실력으로 했기 때문에. 근래 발표된 그런 사정기관에 관한 개선사항, 네, 그거를 계기로 해서 리스트와 정보 조직, 그리고 의사 표현에 관한 것, 그리고 논문 검색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트위터에도 제가 적어놨었는데요. 거기에 한문을 적으면요, 일본어 번역하기라고 나와요. 그거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에서 관리를 하죠? 아마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개선을 좀 해주세요. 한글, 한문, 네, 뭐 이거 번역하기 이렇게 돼야지. 일본어 번역하기로 나오면은 그 한문이 일본어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뭐 무슨 채 해가지고 또 한문을 사용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그게 많이 변형된 간단하게 이렇게 갖추어진 그런 한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트위터를 인터넷은 특이하게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문을 썼는데 일본어 번역하기로 나오면 오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한문이 일본어가 아니라 한문과 한글은 대한민국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한문, 한글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바르게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겠죠. 트위터라는 회사에요. 그러려면 그런 자료가 필요하겠고요. 뭐 역사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도에 표시된 동해 이 표시처럼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그렇게 바르게 한문 번역하기, 이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시되게끔 트위터에 요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예능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쭉 보다가요, 이제 뭐 다른 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기다리는 동안 예능 프로그램을 한두 편 봤어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많이 웃었고요. 근 1년 동안 웃었던 웃음보다 더 많이 웃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좋은 예능 프로그램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언젠가는 노래만 부르고 그렇게 웃고 예능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현재 시각 17시 0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미아의 이런저런 이야기들, 마미아가 바라보는 세상.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